건강한 안티에이징의 시작, 스킨 뉴트리션. 건강을 위해 식물 영양소가 필요하듯 피부에도 피부 영양소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티스트리는 피부를 위한 안티에이징 솔루션을 식물 원료에 담긴 영양소에서 찾았습니다. 한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맹문동의 자생력이 피부 광채와 활력을 더해주고, 붉은 뿌리의 강력한 항산화 에너지가 피부의 탄력을 지켜줍니다. 건강한 안티에이징의 시작, 아티스트리 스킨 뉴트리션. 제가 살짝 테스트를 해봤는데 몸에 주는 영양 채워주는 것만큼 피부에도 이제 영양을 주자. 흡수가 쫙쫙 들어요. 피부도 뉴트리를 발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간호사 하면서 사업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친구를 통해서 처음 암에 접하게 됐고, 병원 생활만 오래 했던 저에게 친구가 들려준 암의 이야기는 재밌기도 했고, 신선하기도 했고, 또 호기심이 갔었어요. 그런데 더 알아보니 열심히 하면 자산이 되고, 또 상속도 되고, 또 나중에는 내가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도 있고, 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여행도 있고, 그래서 노후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재미있게 여행 다니는 상상하면서 저는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사업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회계연도 목표는 플래티늄입니다. 고 PT! 안녕하세요. 수원 사는 홍성희입니다. 제가 25년 만에 친구를 만나서 아메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평생 숙제인 다이어트를 바디키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공하게 되었고, 그 제품력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제 직업은 반도체를 다니고 있지만 제 본업은 바로 아메이 사업자입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요. 그 두 딸과 함께 평생 프리덤을 외치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여행 다니는 게 꿈입니다. 제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지요. 제가 2달 연속 브론즈 빌더를 성취했는데요. 저의 새 회계년도 목표는 바로 PT입니다. 이 PT 잘 이룰 수 있도록 꼭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최미진입니다. 현재 직장 다니면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고, 꽃을 좋아해 플로리스트로도 부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했을 텐데요. 그만두면 뭐하지? 뭐 먹고 살지? 나의 미래가 항상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주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현실에서는 포기해야만 했고 타협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사촌 동생에게 전달받은 아메이가 나의 삶의 기회로 다가왔고, 직장 다니면서 투잡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느렸지만 꿈을 향해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 브론즈 빌더라는 빈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연도 목표는 SP 플래티늄이 목표이고 파트너의 성장을 도와 꼭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크로즈!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이자 공예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아들 친구 엄마에게 스폰서님을 소개받았고요. 스폰서님의 확신과 열정을 보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출산 후 아들에게 많은 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수입으로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아들에게 멋진 환경과 남편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엄마이자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회계연도 목표는 SP가 되는 것이고요. 꼭 행동하는 리더가 되어서 목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영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유브론즈 빌더 유은주입니다. 갓 사업을 시작한 스폰서님 옆에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보겠노라며 제품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재미있어서 스스로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아메이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브론즈 빌더가 되겠노라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아메이 제품이 늘어가고 제대로 소비하게 되면서 알리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폰서님과 아메이를 알게 되면서 많은 부분이 변화했고 긍정 에너지로 채워진 지금이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매력 자산, 건강 자산을 늘려가며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진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정영미입니다. 저는 14년 동안 가정주부로 지내다가 갑자기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서 아이들을 다 제가 보살펴야 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친구한테 아메이 얘기를 듣고 저는 브랜드 체인지를 다 해서 이용해 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 친구가 사업도 할 수 있다는 말에 같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해결연도 목표는 PT이고 PT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 브론즈 빌더 김하나입니다. 저는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아이들 면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우연히 아는 언니의 SNS를 보게 됩니다. 좋은 영양제를 먹이며 추가 수입도 된다는 이야기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 했던 저인데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SP입니다. 고 SP!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백영미입니다. 저는 현재 미술과 베이킹을 가르치는 공방을 운영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디자인 회사도 다녔었고 지금은 좋아하는 일로 자영업도 하고 있지만 노동 수입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쯤 저에게 다가온 아메이는 선물 같았고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저희 Y 아메이는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든든한 딸이 되는 거고요. 저희 아이들에게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능력자 엄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제가 시간과 돈에 구애받지 않고 그림 그리면서 여행 다니는 삶을 꼭 누리고 싶습니다. 제 세계 해결연도 목표는 파운더스 PT이고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고 프리덤. 안녕하세요. 동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뉴 GP 신승욱입니다. 저는 졸업 후 15년 동안 IT 계열의 직장을 다니고 있던 중 동아리 후배였던 스폰서님에게 아메이 사업을 전달받게 되었고 그때 받은 한 장의 음원 CD를 듣고 사업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아메이란 희망입니다. 직장인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가족들과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열정을 쭉 이어가서 2022년 2월 플래티넘을 성취하여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고! 직후!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11월 1일부 큐 사파이어 김민숙입니다. 저는 자영업을 운영하다 자영업의 한계를 느끼고 새 아이 육아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같은 아파트 언니로부터 아메이 사업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아메이의 수입이 인쇄 수입이었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작년 루비를 성취하고 새 해계년도 큐 사파이어로 인사드릴 수 있어 더욱더 감사합니다. 진정한 인쇄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첫 보석 사파이어. 완벽한 이글드림 그룹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님과 파트너들과 함께 끈끈한 팀워크로 반드시 사파이어 성취하고 A65 지중해 크루즈에 꼭 함께 하겠습니다. 고 사파이어, 고 지중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글드림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수석 다이몬드 정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저도, 비즈니스 플랜을, 설명하는 부분들은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죠. 저도 올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다 있네, 그죠? 여러분들과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한다고 다시 다 PPT를 불과 이렇게 1년, 2년 전에 PPT인데도 전부 쓸 수가 없더라고요. 다시 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생각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저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 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고장난 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우리 평면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뭐가 보이죠? 삼각형이 보이죠? 아마 삼각형이 보이지 않았던 분들도 삼각형이 보이죠 하면 바로 삼각형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삼각형이라는 내 속에 지식을 갖고 있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삼각형이 없는데 삼각형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어떤 삼각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어떤 프레임이죠. 이런 프레임들을 우리는 변화하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메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아메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처음 이 시간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또 아메 사업을 왜 내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어떤 시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설득하려고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던 아메에 대한 나의 아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고 내가 왜 했던가에 대한 내 와이에 대한 아메 그리고 아메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어떤 설명들을 해주는 어떤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왜 해야 되는가? 저는 아메 사업을 해야 했던 이유 중에 찾았던 부분들이 다른 건 아닙니다. 이미 아메를 하기 이전에 제가 뭔가의 아이를 결혼해서 아이 둘을 놓고 키우고 있는 한 3, 4년의 어떤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어떤 나를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주도적이지 못하는 내 삶, 어쩌면 모든 시간들이 남편의 어떤 그 스케줄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그의 모든 부분들이 맞춰져 있으면서 저는 점점점 사회와 격리되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자신감들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내 속에서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어떤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대한 어떤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어떤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시간들에 다시 뭔가에 대한 어떤 내 일을 가져야 되겠다. 일을 가진다면 기존의 1차적인 어떤 노동 수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남편이 지금 먹고 사는 돈은 벌어오는데 그 남편이 만약이라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나이 들어도 계속해서 뭔가를 일을 할 수 있는 뭔가의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대문, 동대문, 대구 서문시장을 다니면서 해볼 수 있는 자영사업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가씨 때 이미 직장생활 7년을 하고 제가 그 7년 했더만 돈으로 제 가게를 했다가 1년 반 만에 너무나 깔끔하게 이렇게 날려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몰랐다. 그냥 미스 정에서 정사장이라는 소리 그 소리가 듣고 싶었던 아니면은 하면은 된다는 너무 어리석은 어떤 너무 몰랐던 무지했던 시점에 제가 시작했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영사업을 문을 열면은 무조건 성공할 거라 하는 어떤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그렇게 넉넉하지만 않았고 내가 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나와 같은 그런 가게들이 몇 개가 생기면서 결국은 갈라먹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놓고 키우면서 제가 일이 없는 어떤 시점을 3, 4년을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어떤 시점이 저희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 월급으로 제가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새 남편한테 기주고 들어가는 내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볼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찾고 있을 때 아내가 저희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메 미팅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곡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런 어떤 부분들을 배우지를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중학교에서 이런 어떤 교과 과정에서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입보다 지출이 커지는 어떤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대부분이 40대 이렇게 중반이 그리고 후반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수입보다는 지출이 커지는 시기가 됩니다. 저희가 33세 아메를 접하고 지금 23년을 이상을 지금 아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이럴 거다 하던 어떤 부분들이 정말 그러네 정말 그러네 하는 시기를 저희는 지나왔습니다. 저런 어떤 결국은 우리가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지는 저 시기에 우리들은 노후들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정말 우리들의 노후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했고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메 사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정말 아메 사업을 시작할 때가 저희가 98년도 IMF가 오고 난 후에 98년도에 저희가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많은 그동안에도 엄청 많은 어떤 위기들이 있었죠. 97년도에 왔던 IMF만 그 위기가 아니라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의 그 금융위기가 왔고 2020년도에 코로나19의 위기들이 왔잖아요. 하지만 이런 어떤 위기 때마다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9.11 테러가 벌어지니까 전 세계 인터넷이 엄청나게 빠른 시기로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의 스마트폰이 굉장히 빠르게 보급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오니까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올까 보니까 이 AI와 뭐랍니까? 언택트 테크놀로지라는 어떤 세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상이 모든 일자리가 대체적으로 로봇이 차지하기 시작하고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일까지도 일어납니다. 독일에는 이런 어떤 그 로봇 목사가 생겨났죠. 우리 앞에 보이는 화면을 터치하면은 5개 국어의 목소리, 성별, 축복의 종류 선택에 따라 가지고 나이와 이런 부분들을 따라 가지고 축복을 해줍니다. 굉장히 은혜스럽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런 세상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오면서 그전에는 자녀의 교육이 대부분이 치중했던 부모들의 삶이었다면 지금은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시간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저희 집에도 이 코로나가 오기 이전과 이후에 반응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많은 어떤 그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집에서 대부분의 영화를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이들과의 그런 대화의 시간들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가던 부분들을 집에서 카페의 부분을 시켜 먹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부분의 배민에다가 리뷰를 달아주고 사진 찍어서 올려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저는 배민에 시키면 그냥 그 시킨 거에 대한 포인트만 받는다면 아이들은 리뷰를 달고 거기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줌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어떤 캐시백을 받는 모습을 저도 봅니다. 알고 있지만 이 50대와 20대들의 차이가 그렇게 빠른 어떤 그 뭐랍니까 행동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우리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스티브 잡스를 닮기를 원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또 월급쟁이를 권하는 부모들입니다. 그리고 아이 스스로 창업을 하는 어떤 부분들을 뭐 반대를 많이 하죠. 근데 대부분의 어떤 나라들은 선진국들은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아이들의 의사에 자기의 그걸 많이 맡깁니다. 2010년도에 이르됩니다. 요구되는 상위 10개의 직업은 2004년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해서 매일 15시간이나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봤던 글입니다. 어떤 사학가가 자기는 집에 닭을 5마리를 키우는데 굉장히 스윗한 어떤 이런 집과 온도를 맞춰주고 영양소가 듬뿍 들어간 사료를 주고 환경을 굉장히 좋은 어떤 위험에서도 하지 않게 굉장히 이렇게 닭을 5마리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키우냐고 물으니까 매일마다 아침마다 신선한 알을 5개를 얻기 위해서 먹는 알을 5개를 얻기 위해서 키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닭이 알을 넣지 못하는 이 순간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닭을 잡아먹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닭을 들어온다는 거죠. 이 작가가 한 말이 나는 이 닭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신선한 계란을 얻기 위해서 이 닭을 키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대부분의 우리 직장인들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사분면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E 분면과 B 분면, I 분면, S 분면이 있는데요. E와 S는 E는 봉급 생활자, 직장인들의 삶입니다. 수입은 노동을 하면 수입이 들어오고 노동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시간과 노동을 통해 가지고 내 수입이 결정이 되는 거죠. S 분면에 있는 자영업과 전문직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전문 지식을 팝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면에는 내 노동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이 수입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어렵게 힘들게 의사의 자격증을 따거나 전문직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내 자식한테 상속이 대부분이 불가하죠. 그런데 B 부분이나 I 부분에 있는 사학과와 투자가의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권리 형태의 수입입니다. 먼저 뭔가를 그 전에 해놓은 거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권리 형태의 수입을 가지는 겁니다. 아메 사학과는 여기에 B 분면에 사학과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제로에서 스타트가 되지만 저는 처음 이 사업을 스타트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사과의 씨앗이 하나 주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정성과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 삭을 틔우고 그 나무를 정성스럽게 잘 키워놓으면은 나중에 수십 그루, 수백 그루, 수천 그루의 그런 사과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내가 만들어 간다면 언젠가는 나도 그 숲을 이루는 그 사학가가 될 거야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4년 5개월 만에 다이아몬드로 가고 4년 만에 다이아몬드로 가고 4년 6개월 만에 파운드스 다이아몬드를 갔습니다. 그런 시간이 저희한테도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던 일이 이루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웨런 버핏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정말 저희도 이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저희는 평생을 저희가 먹고 사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칠 수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원했던 거는 제 인생의 자유였거든요.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때에 뭐든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삶, 그 삶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아메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게 다른 어떤 일들보다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효율적인 방법에 그 아메가 저한테는 최고의 방법이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1959년도에 미국 미시간주에서 제이와 리치라는 두 분이 아메를 LOC라는 세제 하나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지금은 두 분은 돌아가시고 2세 경영으로 넘어가고 지금은 전문 경영인들과 3세 경영인들로 이렇게 함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미국의 50대 기부자들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 50대 기부자 중에 뭐냐면 20위가 덕 디보스 패밀리라는 겁니다. 뭐냐면 얼마를 기부했냐고 보니까 12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 12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얼마가 되냐면 1조 4천억이 넘는 돈이 됩니다. 이 1조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얼마나 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AD 그 1세기부터 지금 20세기가 넘었잖아요. 2000년 21년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100만 원씩 썼다면은 얼마가 될까요? 7천억이 안 돼요. 그 7천억이 안 된 2배를 되는 돈을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오너라 하면은 남다른 어떤 철학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메라는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니라 개인 기업, 아직까지 전문 가족 패밀리 기업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그룹의 회장도 아닌 이런 어떤 그 돈들을 기부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내가 알고 있는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부심을 더해가는 어떤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메가 가장 대표적인 어떤 제품군이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이 누트라이트는 8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유기농으로 합니다. 뭐냐면 정말 이 제품들을 먹으면서 저희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저는 한 달에 아메 사업하기 이전에는 두세 번씩을 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로 몸이 약했었습니다. 근데 아메 건강보조식품을 먹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저는 23년 동안 그 빈혈이 굉장히 오랫동안 빈혈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98년도에 5개 종류 정도의 아메 건강보조식품이 있었습니다. 그 건강보조식품에 철분이 들어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5가지를 먹으면서 3개월 후에 제가 늘 일었으면은 까맣게 이렇게 되었던 부분들이 빈혈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머리가 아프던 게 없어지기 시작했고 늘 365일 감기가 저희 아이와 제와 걸려 있다가 그게 심해지냐 덜해지냐의 차이지 감기가 나은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감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영양실조에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먹어왔던 지난 건강보조식품들이 어마어마하게 가격을 10배 이상의 어떤 뻥튀기했던 그런 어떤 가격에 영양은 들어가 있지 않고 도리어 내 몸을 버리는 어떤 이런 부분이었구나. 이 아메 사업의 제품을 먹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누트라이트를 먹으면서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그다음에
뭐랍니까? 형제들에게 이 제품을 정말 같이 먹고 싶더라고요. 아프다는 형제들한테 정말 권해주고 싶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 건강보조식품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아메 제품의 그 나머지에 수많은 어떤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이 화장품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트라이트와 아티스트리를 알면서 내가 정말 복 받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훨씬 내가 건강해질 거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리고 내 친구들보다 내가 빠르게 좀 노화가 덜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빠르게 늙어가는 어떤 부분들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 한 걸 갖다가 나하고 경쟁되는 친구한테는 전달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럴 정도로 제품이 좋았고 저는 너무 굉장히 그 악건성이었습니다. 피부에서 하얀 가루가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근성 중에 굉장히 최고의 악건성이었습니다. 그 대신 또 저희 남편은 굉장히 기름이 많이 나오는 심각한 뭐랍니까 지성 피부였습니다. 근데 아티스트리 화장품과 이런 제품들을 쓰면서 저희 피부들이 중성으로 돌아오고 제가 최고 느꼈던 부분들이 이 비행기를 타면은 심각할 정도로 속에서 당기는 그 느낌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온몸에 있는 수분이 쫙 다 빠져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아메 제품에 저희가 유스 시스템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정말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대단한 제품이라는 걸 가면 갈수록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돼가는 걸 느끼고요. 유일하게 중금속이 들어가 있지 않는 제품. 그리고 유일하게 원료부터 제조 공정 완제품까지 그리고 우리 소비자한테까지 오는 제품이 아티스트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어떤 제품들 중에 명품 라인과 비교해서 제품의 가격에 어쩌면은 원료도 다르고요. 훨씬 저는 뛰어난 원료로 사용하면서 품질은 월등하면서 가격은 그 절반이나 3분의 1 가격밖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격을 비교한다면 산 것에 비교한다면 아메 제품이 비싸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품질이라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내가 제품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또 하나 아메 사업을 하면서 깨달았던 부분이 저는 그전에 아메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되도록이면 나가는 경비들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산 거 작게 들어가는 어떤 그 돈들을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하지만 그 사기 쓰는 어떤 그게 내 인생을 사고로를 만든다는 걸 정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 피부나 제 모발이나 제 모든 어떤 주변에 뭐랍니까? 뭔가 모르게 구질구질해지는 어떤 느낌을 받았다면 아메 제품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 삶이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티스트리는 전 세계 5대 이렇게 뭐랍니까? 프리스티지 브랜드로서 5개의 그 브랜드 속에 들어갑니다. 세계 탑 브랜드 5개 중에 직접 판매 브랜드는 유일하게 아메 아티스트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정말 화장품뿐만 아니라 집에서 쓰는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도 굉장히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정수기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물은 우리한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건강보조 식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우물이 있었는데 저희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름만 되면 저희 집 우물을 떠올려 왔거든요. 왜냐하면 여름 되면 얼음처럼 차갑고 겨울 되면 김이 날 정도로 미지근했습니다. 그러한 어떤 물들이 굉장히 물이 달고 맛이 있고 그래서 저희 집에 그 고모님들이나 아버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좋은 물로 장수를 그 시대에 비하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물은 우리가 산성비도 맞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집에 냉온 정수기는 이런 역삼투압 방식으로 있습니다. 이 역삼투압은 해군들이 만들었답니다. 전쟁 당시에 물을 공수할 수 없으니까 바닷물을 이렇게 정류해서 마시는 게 역삼투압 정수기거든요. 그거는 사람이 마셔야 되는 어떤 물이 아니라는 거죠. 2급 사항이니까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류했던 거에는 이 미네랄을 섞어서 먹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2급 상에서만 그렇게 마시는 물이지 사람이 마셔서 되는 어떤 부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 이런 어떤 그 정수기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메 정수기는 이 스프링은 우리 혈액이 산도가 7.2에서 7.4입니다. 암의 물은 우리 혈액과 동일하게 그 산도를 유지합니다. 약 알칼리로 7.2에서 7.4를 맞추고 있죠. 저도 창원에 98년도 창원에 살 때 저렇게 엄청나게 그 녹물이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된 배관에서 나오는 그 녹물이 정말 우리가 먹는다는 거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창원에 제가 살 때 그 토울동에 정말 그 아파트에서 녹물이 나오면 빨래가 그 녹물에 물이 다 들어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힘겨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어떤 곳에서 그냥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정수기가 나왔을 때 너무너무 고마웠고 기다리고 있던 어떤 제품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물에는 이런 게 많죠. 제초제나 그다음에 그 의약품. 우리 집에서 그냥 아이들 물약을 먹이다가 그냥 씻어서 그냥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다음에 우리는 닭이나 오리나 그 돼지나 소나 이 광견병이든 뭐든 이 병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땅에 묻었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약품을 거기에 그했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약품들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런 어떤 그 약품들을 걸려주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던 정수기 필터는 아메 이스프링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제품을 제가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공기청정기, 정말 공기청정기를 제가 초기에 목으로 넘어가는 비염을 알았었는데 그 비염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부분들을 저는 경험했거든요. 공기청정기가 들어오면서 저희 삼촌도 저희 집에서 공기청정기 있는데 한번 재웠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수도꼭지,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그 했던 삼촌이 바로 하룻밤 자고 나니까 정말 비염이 없어지는 걸 보고 자기 집에 2대를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더라고요. 예, 그럴 정도로 굉장히 효과를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시다시피 미세먼지가 맨 앞에 둥그란 가장품이 미세먼지의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 두 번째가요 크기고, 세 번째가 박테리아 0.5mm. 그렇죠? 바이러스,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 1000분의 1까지도 걸려주는 앰모스피어 스카이 필터입니다. 아메이. 정말 이런 필터가 영국 알레르기 재단의 모든 그 인정들을, 해당하는 인정들을 다 받았던 유일한 뭐랍니까? 공기청정기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런 제품들을 뿐만 아니라 세제, 저는 아이들 아토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 둘째는 아토피가 상중하 이렇게 친다면 최고 상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걸 해도 나아지지 않고 조금 괜찮아졌다가 다시 병원에서 주는 약이나 연고를 떼버리고 나면 덜불같이 그렇게 확 퍼져버리고 밤마다 아이를 자꾸 건지러 주면서 같이 울고 막 이래 했던 기억들이 정말 아직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말 괴롭더라고요. 아이가 잠을 못 자고 건지러워서 피가 나는데도 또 건질고 거기에 피딱지가 앉아가 고름이 생기고 진물이 나는데도 또 건질고 할 때마다 정말 엄마로서
자괴감이 느껴지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아메 사업을 접하면서 세제가 아토피에 좋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 누군가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 테이프에서 자기 아이가 아토피가 다 나았다는 거예요. 아메 제품을 세제를 쓰고 난 후에. 근데 정말 그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아이를 옷을 갈아입히고 씻겨서 옷을 갈아입히고 로션도 바르고 다 했는데 피부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집에 와서 아이 피부를 보니까 정말 거기에 아토피가 있었던 접히는 부위나 손이 가는 모든 부위에 딱지들이 다 떨어지고 하얀 부분, 딱지가 떨어진 하얀 그 자국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들투들 하던 그 피부가, 거칠었던 피부가 정말 매끄러운 아기 피부가 돼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 형님들한테 가서 우리 아이들 아이가 미우가 이렇게 좋아졌다고 그 조카들이 전부 다 얼굴이 빨갛게 돼서 이렇게 존병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세제 다 가져가서 바꾸고 효과가 3개월 동안에 썼는데도 효과 없으면 100% 고객만족 다 해주니까 바꿔주니까 돈으로 다 돌려주니까 써보라고. 그래 했더니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정말 아이들이 피부가 애기 피부로 다 돌아가는 부분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제품들을 정말 가지고 이런 소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생활비는 어디에서 사용하나요? 대부분 이런 마트에서 사용합니다. 내 집에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내가 친구들 6명한테 알려서 7명이 함께 30만 원을 썼습니다. 210만 원이라는 매출이 일어났다면 내가 돌려받는 보너스는 얼마일까요? 0.1% 3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껏 1년 해야 3,600원이라는 돈을 받죠. 하지만 아메에서 소비를 한다면 내가 쓰고 내 친구 6명한테 알렸다면 함께 쓴 걸 알렸다면 140만 원이라는 매출이 일어나고 각자한테 돌려주고 나면 36,000 돌려주고 나면 나는 이달의 수입은 9만 원이고 1년을 한다면 108만 원입니다. 저도 지금 여기서에만 캐시백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하루에 한 달에 5,000원에서 많게는 10,000원 이상의 그 캐시백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1년을 합치면은 한 15만 원 정도의 걷는 그거로 앱을 하나 가지고 하면서 15만 정도로 캐시백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을 사는 데서도 받기 시작하고 음식을 시켜 먹는 데서도 캐시백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나머지의 아메 제품 사는 이외의 나머지의 소비는 제 1년 소득에서 아니에요. 한 달 소득에서 며칠 정도의 소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열심히 아무리 소비를 한다 하더라도 시중의 캐시백은 그렇게 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일반적인 광고와 유통비를 다 쓰는 거죠. 근데 아메는 나와 식거래를 하면서 이런 돈을 캐시백을 30배, 300배 차이 나도록 나한테 돌려주는 거죠. 네, 이런 소비들을 우리들은 좋은 공기 속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치약으로 이를 닦고 좋은 물을 마시고 물로 밥을 지어 먹고 좋은 영양제를 먹고 좋은 공기 속으로 운전을 하고 일하러 갔다가 다시 집으로 와서 좋은 물을 먹고 좋은 공기 속에서 자는 게 아메 사업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고 밥을 먹고 운전을 하고 일하러 갔다가 다시 집으로 와서 잔다 이거잖아요. 아메와의 차이는 저는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은 저는 누가 하냐 제가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공기 속에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좋은 치약으로 이를 닦고 좋은 물을 지은 밥을 먹고 좋은 영양제를 먹고 좋은 공기 속으로 운전을 하고 일하러 갔다가 다시 집으로 와서 좋은 물을 먹고 좋은 공기 속에서 잠을 자고 싶었어요.
이런 소비들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 매출이 가면 어느 정도에 되면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레그의 3%를 만들면서 내가 120만 포인트 PB라고 있습니다. 점수죠. 이를 모았을 때 한 달에 나에게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핀을 주고요. 이달에 기프트 박스가 주어집니다. 한 달에 아마 소득은 한 10만 원 전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레그의 6% 전체 400만 PB를 하면은 브론즈 빌드라는 핀이 주어지고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제가 가장 하기가 힘들었던 고비가 12%에서 15%까지 가는 이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15%가 되면서 문제없이 뭐냐면 1000만 포인트인 SP를 이렇게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4개월 만에 저는 SP가 이렇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월 평균 한 150에서 250이 됩니다. 앞에 보셨던 브론즈 빌더와 함께 된다면 약 한 300만 원 정도의 월 수입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SP 1000만 포인트를 3회 달성을 한다면 GP라고 인정해주고 월 평균 150에서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이런 1000만 포인트를 6번을 달성하고 3회는 연속으로 달성한다면 플래티늄으로 인정을 받고요. 이런 플래티늄 PT를 연평균 수입은 똑같이 한 150에서 한 250 이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월 수입들이나 수입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해외여행의 자격이 부여가 될 수 있고 점수에 따라서요. 상속의 권리가 주어지고 이때부터 정식 사업가로 인정을 해줍니다. 세력의에서 5네그 정도를 후원해서 플래티늄을 만들면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연봉은 6천에서 1억 정도의 수입이 되고 에메랄드 포럼을 제주도에 3박 4일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 에메랄드 포럼이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동안 열심히 전력 질주했던 달려왔던 저에게 굉장히 보상을 주는 어떤 여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또 새로운 어떤 정보를 회사 측에서도 많이 이렇게 저희에게 전달해 주면서 굉장히 유익한 이런 에메랄드 포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의 기회가 주어지고 상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보다 내 파트너가 더 열심히 해서 6명의 이런 플래티늄을 만들었다면 다이아몬드로 인정이 됩니다. 저도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에메랄드 갔을 때 저희 파트너는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그 파트너가 연봉은 6개에서 8개 정도를 이런 플래티늄을 만들었을 때 연봉 8천에서 1억 5천 정도의 이상의 그 수입이 주어지고요. 다이아몬드 제주도 세미나가 주어지고 해외여행의 2회 이상이 주어집니다. 비행기는 비즈니스 이상 이렇게 좌석을 타고 갑니다. 여행이 굉장히 즐거운 여행이죠. 저희도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타고 다니면서 지난 코로나 동안에 가장 아쉬운 게 비행기에서 먹던 그 기내식이 너무너무 맛있었거든요. 그 기내식에 그리고 거기서 한 잔씩 먹던 그런 술이 생각이 납니다. 그걸 굉장히 그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상속이라는 또 부분들이 정말 주어집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되면서 저희도 자녀에게 상속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노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사업 설명을 듣고 그 하면서 소비자는 돼야 되겠다. 제품을 이런 어떤 좋은 제품이면 내가 공부해 가면서 정말 제대로 되게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일이 정말 비즈니스가 된다면 정말 멋지겠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교육시켜주고 공부되게 나를 가르쳐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보다 저보다 훨씬 많은 경험과 성공을 이끌어봤던 많은 리더분들이 스폰서님들이나 그리고 또 함께 해주는 형제레그들이 그리고 나를 또 함께 따라올 내 파트너들이 함께 해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가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속에서 가장 즐거운 게 아까 해외여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삿포로 여행을 한 10여 차례를 이상을 가가지고 몇 번을 가나 할 정도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해외여행을 아메 사업을 하면서 한 10여 차례, 100여 차례의 해외여행을 저희가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은, 삿포로는 정말 가도 질리지 않는 곳이 삿포로인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여행이고요. 아이들과 그리고 이런 파트너들과 이렇게 그 삿포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2019년도에 저희가 뉴욕을 저희 부부가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저한테 꿈이었죠. 저한테는 거기에 있는 많은 어떤 미술관의 그림들을 보는 게 저희들이 꿈이었습니다. 그 뉴욕에 그림들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사업하면서 함께 1년에 몇 번씩을 해외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요. 저희들은 그때 저기가 시드니입니다. 시드니를 맨발로 시내를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만큼 시드니가 깨끗하더라고요. 시내를 다 돌았는데도 발밑이 깨끗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공기가 좋았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글 드림 다이아몬드들이 함께 갔던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정말 즐거웠던 시간을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두바이 여행, 하와이 여행들이 잊혀지지 않았고 저희 혼자서 부부가 스타트했던 부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파트너가 있지만 일부의 그 파트너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혼자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단한 이글 드림의 시스템이 있고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힘들지 않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우리 가족과 저희 친정은 열형제거든요. 이 형제들과 이런 여행을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어떤 여행을 위해서 정말 아미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어쩌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수단보다 더 나은 수단이 있다고 한번 바꿔보라고 아니면 그걸 같이 이것도 한번 사용해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괜찮다고 많은 사람들이 노 땡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한번 여러분한테도 이 사업이 여러분한테 단 한 명이라도 오늘 여러분한테 이 비전이 여러분한테 기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감사하고 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